정부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라면은 앞으로 규제 완화책이 지금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은 수준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중기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요즘 분위기 뭐 간단합니다. 일단 지난주에 한흥 총재가 집값이 더 떨어진다, 그 다음에 연끌 쪽의 고통이 클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실제로 그 부분 이후로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보고 계시겠지만 여전히 좀 비슷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약시장도 지금 밑에 보시는 두 번째 기사, 청약시장도 싸늘해졌다. 그 다음 민간 분양 당첨 가점이 34점에서 23점으로 뚝 떨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20주 연속 하락이다. 자, 20주 연속 하락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통 우리가 50몇 주가 1년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년을 얘기하고 있는데 20몇 주면 거의 한 반 정도, 반년 정도 지금 연속을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현재 보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강남 뭐 뚝뚝뚝 떨어지고 있다. 자, 그리고 집값이 더 떨어진다면서 안 쳐다본다. 2, 3억 싼 급금매만 겨우 팔린다. 이런 기사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드시는지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멘붕 상태에 오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투자자는요, 여기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상당히 많이 드렸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저 또한 지금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이 기사만 보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집값이 더 떨어진다, 연끌 쪽이 고통이 클 것이다 라고 하는 한흥 총재의 경조가 났다는 것은 당분간은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이어지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연끌 쪽이 고통이 크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연끌하지 않았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다지 조금 가격 하락폭이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통은 있겠지만 생각보다 고통이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다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연끌족이 가장 힘든 상황이지 일반적인 부분들은 그냥 명목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손실 부분을 경험하는 것이지 실제 그런 부분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지금 현재 집을 사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부분들은 세 번째 기사를 보면서 조금 한번 생각을 좀 다르게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 지금 보여드렸던 서울 20주 연속 하락이다, 서울 같은 곳이 20주 연속을 하락한다, 반년 정도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 상태로 가만히 놔두다가는 뭐 지금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결국에는 이 상황이라면은 앞으로 규제 완화책이 지금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은 수준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중기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이렇게 수억 원씩 뚝뚝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안 쳐다본다는 이유는 오히려 이것으로 하여금 여러분들과 시장에서 경쟁 상대가 많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 경쟁 상대가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이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또 다른 새로운 기회가 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경험을 해봤던 상승장의 그 오랜 그 기간에 보셨던 부분은 수많은 투자 기간 중에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렇게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시장 분위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다른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마다 느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고수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고수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계속 당분간 이어진다면 앞으로 좋은 기회가 분명히 오고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그러면 지금 현재 그 투자에 좀 부담스러운 그런 어떤 물량들은 좀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분들은 생각보다 여유가 있다라고 해서 좀 편안한 감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 조금 힘들어지시는 부분이 있다면 손절매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고려하시면서 다음 기회를 좀 준비하시는 것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이 한 분 올라오셨으니까 그분 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다음 뉴스 기사로 한번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이시영님, 밴드방에 계신 서아 아빠님이시네요. 자, 실거래가를 계속 보니까 조정 해제된 지역 중에 일부 입지가 좋은 지역의 아파트들이 여름 동안 거래가 없다가 거래가 되고 성산구, 청주, 전주라고 표현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평택의 경우 30% 정도 하락 거래가 되다가 신고가 대비 20% 정도 하락폭이 축소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옥정 같은 경우는 입주로 인해서 큰 변화가 없음 정도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굉장히 좀 뭐랄까 분석을 좀 잘 하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신 게 부룡님은 9월 말 조정적 해제 이후 느끼시는 변화가 있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현재 변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 쓰고 보지 않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변화가 있냐라고 여쭤보게 되면 아직까지 그렇게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나타났던 현상들이 유의미하다고 보지 않는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적이 해제된 지역 중에서 30% 정도 떨어진 곳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경우 많이 떨어진 곳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저가 매수 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는 부동산 투자 시장에 굉장히 오래된 기본 룰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서아빠님께서 말씀하신 나머지 특정 지역들, 입지가 괜찮은 지역들 같은 경우가 하락폭이 좀 축소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한 현상이다. 당연한 현상인데 문제는 그 이후에 나오는 정부 정책이라든지 기타 또 다른 어떤 것들에 의해서 좀 더 들어올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상황,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 올라가는 폭이 좀 주춤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흔히 말하는 점점 거래 절벽은 사라지고 점점 바닥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분기별로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단지 조정적 해지고 나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도 뭐 될까 말까 하는 이 정도 수준에서 느끼는 변화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아직까지는 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의 변화폭이 있는 것은 원래부터 일어나는 정상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추격을 해서 들어오는 그 상황이 연속이 됐을 때 흔히 말하는 추세가 형성되고 움직임이 바뀌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일단 좋은 신호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리고 정부도 어차피 이 거래 절벽을 해소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시영님께서 말씀하신 이 흐름은 앞으로도 조금씩 적게나마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모모님이시네요. 작년 6월 달에 7억 초반대의 용인 수지를 매수를 했고 실거래가는 7천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졌다는 얘기시죠. 지금 최근에 대출은 2억 6천 정도, 원리금은 180, 다행히 맞벌이 월소득이 1000 정도 되는데 계속 살면서 대출만 쭉 갚아나가는 게 나을지, 손해를 보고 지금 상급지 급매로 갈아타는 게 나을지, 대출이자를 좀 더 감당하고 갭투자로 한 채를 더 매수하는 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상승장에 투자를 하는 패턴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뭐 약간 손절매 비슷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조금 좀 냉철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일단은 지금 기다리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첫 번째, 일단 본인들의 맞벌이 소득은 1000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계시죠. 이 정도라면은 나름대로는 괜찮은 소득,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데서 원리금은 180 나가고 있죠. 20% 정도의 수준입니다. 흔히 말하는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도 아니고 아무 문제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갚아나가는 것들을 손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손해라기보다는 어차피 투자를 하면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리스크와 손해 정도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상 뭐 충분히 20% 정도의 소득 대비 나파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별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해를 보고 지금 상급지 급매로 갈아타는 게 나을지 라고 표현을 하셨단 말이죠. 자, 손해를 보고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그 사고 난 다음에 떨어졌으니까 손해를 보는데, 손해를 보는 순간 이제 확정이죠. 손실 확정이죠. 근데 명목 손실로 유지한 채 분위기를 조금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라면은 저는
조금 기다리시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상급지 급매로 갈아타는 게 좋을 수는 있습니다. 좋을 수는 있는데 손실을 확정시켜 버리셨어요. 손실을 확정시켜 버렸기 때문에 저는 아직 시장 자체가 조금 더 주춤한 상태로 좀 더 이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금리 인상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이자를 납부를 하시면서 조금 더 진행을 하시는 게 좀 좋다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상급지의 급매물이, 사실상 급매물이 쏟아지는 시기가 몇 번의 그 패턴이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갑자기 안 좋아졌을 때 1차 투매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시장은 안 좋다라고 했을 때 2차 투매가 발생되는데, 2차 투매가 언제 발생되느냐, 견딜 만큼 견디다가 또 어떤 현상이 나냐면, 아, 도저히 못 견디겠다, 뭐 바뀔 거는 없고, 이렇게 멘탈이 무너지면서 아, 그냥 던질래 라고 하는 2차 투매가 발생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동산 현장에서 보면은요. 그러면 상급지 급매는 지금의 급매도 중요하겠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차 투매가 나오는 시점이 됐을 때 급매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경매 시장이 있죠. 경매 시장에 가격을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것들로 들어가는 게 좀 더 좋다. 그런데 지금 대출이자를 좀 더 감당하고 갭 투자로 한 채를 더 매수한다? 갭 투자에 들어가는 시기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침체장 후반부에요. 전세 가격이 노골적으로 상승세를 보일 때, 이때가 가장 좋거든요. 지금 갭 투자가, 내 머릿속에 갭 투자가 아무 때나 하는 투자처럼 느끼셔서 그렇지만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갭 투자는 항상 침체장 후반부라고 하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 자, 제도르님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고 한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한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할까요? 2024년에 공급이 많은 지방에 투자를 했는데 역전세를 준비 중입니다. 조금 좀 낭패를 좀 겪은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리스크를 알고 대비할 수 있다 생각해서 들어갔으며 아직 이 물건의 가격이 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가격이 싸니 투자금이 더 들어가더라도 가져가냐와 기회비용의 아까움 중에서 어떤 식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라고 저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2024년에 공급이 많은 지방에 투자를 왜 하셨는지 첫 번째가 일단 궁금하기는 해요. 역전세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실 정도면 이미 알고 들어가셨다는 거거든요. 왜 알고 들어가셨을까? 왜 스스로 부담을 안고 들어가셨을까? 자, 그렇다면은 그 밑에가 어느 정도 좀 답이 될 것 같긴 한데, 이 물건의 가격이 싸다고 생각해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정확한 어떤 지역인지는 모르니까 저도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저는 이게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가끔 드리잖아요. 집값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무주택자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집을 사라라고 얘기를 해서 욕을 참 많이 먹고 있습니다. 왜? 떨어지는데 왜 집 사라고 자꾸 얘기를 하느냐. 근데 제가 왜 거기다 그 말씀을 자주 드리냐면요. 감당할 수 있는 정도거나 손해가 좀 적게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때 직접 들어가서 현장에서 부딪히는 경험이 다음번 투자에 내 실체 몸으로 겪은 그 느낌이 반영되면서 굉장히 예리한 투자 감각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이 경험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실거주자는 엉덩이 붙이고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명목선실일 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해라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제도르님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충분히 감당하고 견딜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고 해서 가격이 싸기 때문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이 싸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좀 틀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버티시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이걸 직접 경험해 보시지 않고 던지면은요 안 보게 돼요.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전 매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충분히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조금 견디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 기회비용이라는 게 진짜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 맞다고 보여지는데 한 가지는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매도를 하고 나가게 되면 이 사람 일이라는 게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그대로 안 됩니다. 나름대로 2024년 공급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준비해서 들어갔지만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저는 일정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틀어졌을 때 일정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아마도 2022년이니까 3년, 4년 사이에 혹시라도 떨어지더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이 떨어지더라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확실한 물건,
이런 것 또는 정부가 밀어주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이 앞으로 2년간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그랬을 때 그때 시점에 기회비용을 따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방향성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보유하고 일단 다양한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 그 상황이 2023년, 24년 그 시점에 분명히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임대사업자제도 개편한다는 얘기가 지금 올 하반기에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자, 그런데 소형 아파트가 들어가나 마냐 얘기도 많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나왔는데 그랬더니 소형 아파트가 괜찮아. 그럼 지방장의 소형 아파트 계획대로 이것저것 샀지만 그 새로 등장했던 어떤 호재나 그런 어떤 정책들이 내가 준비했던 계획에 해당되는 그 집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또는 반대로 내 거는 최악이고 저 건너편에 있는 다른 동네에 있는 것들이 새로 괜찮아지면서 이게 기회비용상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지금은 아마 기회비용을 따지기 어려울 거예요.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과 내후년까지 일단 기다리시는 가운데에서 일정 관리를 하고 변화되는 상황에 따른 대응 포인트에 따라서 그때 기회비용을 따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경험을 쌓고 준비를 하고 바꾸고 하는 부분들을, 기회비용의 아까움은 지금은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완화 정책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갈아타느냐 바꿔타느냐는 고민들을 정말 많이 저한테 또 던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저도 여러 번 경험했던 거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